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르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아르노는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아르노에게는 그 소리가 특별하게 들렸고 그는 언제나 밤하늘에 별을 손에 넣고 싶었다. 별에 대한 환상에 푹 빠져있던 아르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물었다. 어르신들은 아르노에게 별은 하늘이 아닌 산 너머에 있는 신비스러운 호수에 반사된 빛이라는 전설을 들려주었다. 아르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다. 어린 영혼이라면 별의 빛을 잡을 수 있다던 전설을 믿고 그는 호수를 찾아 떠나기로 했다. 첫 번째 여정은 험난했다. 아르노는 크고 작은 여러 산을 넘어야 했고 수많은 강을 건너야 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는 끈기와 용기를 잃지 않았다. 밤이 되면 별빛이 길을 밝혀주었고 아르노는 별빛을 따라 약속의 장소에 다가갔다. 여정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는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던 순간 한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늑대는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르노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아르노는 그 늑대가 전설에 나오는 별의 수호자임을 깨달았다. 늑대는 아르노에게 다가가 늑대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멜로디를 어두운 숲속에 퍼뜨렸다. 아르노는 그 멜로디에 빠져들어 늑대를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호수에 다다랐다. 그 호수는 정말로 신비하면서도 아름다웠다. 호수의 물은 투명했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듯이 물속에 비추어져 있었다. 아르노는 손을 뻗어 호수의 물을 떠 올려보았다. 그러나 물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별의 빛도 사라져버렸다. 실망한 아르노는 다리를 들이우며 호숫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늑대는 다시 그에게 다가와 작은 돌을 가져왔다. 그 돌은 반짝였고 아르노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이 돌은 내가 찾던 별빛의 일부란다. 늑대는 소리 없이 그렇게 말해주는 듯했다. 아르노는 기쁨에 차 돌을 가까이 품고 마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소년을 보고 놀라며 그가 가진 반짝이는 돌에 매료되었다. 그 후 아르노는 그 돌을 마을의 중심에 두고 누구든지 별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별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그 빛은 영원히 어두운 밤을 밝히는 고귀한 별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아르노의 용기와 꿈은 그를 별의 수호자가 되게 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돌빛이 희미해질 때 즈음 새로운 여행을 떠날 아이가 나타나 밤에 별을 찾아 떠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작은 마을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며 에밀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에밀의 집은 아주 낡은 집이었고 그 집에 다락방은 오래된 가구와 잡동사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다락방에는 단 한 번도 관리되지 않은 것 같은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어요. 에밀은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에밀은 다락방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걸이에 작은 랜턴을 달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락방은 예전보다도 더 어두워 보였지만 에밀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라며 에밀은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멋진 보물 찾기를 시작했어요. 다락방의 구석구석을 뒤지던 에밀은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은 흥분으로 떨렸고 상자를 열자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음악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에밀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 에밀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음악 상자는 에밀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음악 상자를 듣고 아버지와의 행복한 추억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에밀은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음악 상자를 선물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어머니와 에밀은 함께 다락방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곳을 작은 다락방 카페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에밀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락방 카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에밀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다락방 카페는 곧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락방 카페에 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락방 속의 작은 행복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에밀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밀은 그 후로도 다락방에서 많은 모험을 즐기며 항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었어요. 그리하여 에밀의 작은 다락방 카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언제나 행복과 평온함이 넘쳐 흘렀고 다락방 속의 작은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세 딸을 두고 있었는데 둘째 딸인 벨이 특히 아름답고 선량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벨은 읽기를 좋아하였고 언제나 책 속에서 모험과 마법의 세계를 꿈꾸곤 했다. 상인의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그들의 생활은 아주 호화로웠다. 그러나 어느 날 상인은 갑작스러운 해상사고로 모든 벨을 잃고 말았다. 가족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먼 시골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큰 도시에 살던 벨의 언니들은 시골 생활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벨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가족을 격려하였다. 몇 년이 지난 후 상인은 설상가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의 배 중 하나가 다시 항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시로 가기로 결심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상인은 딸들에게 각각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벨의 언니들은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옷을 원했지만 벨은 단지 장미 한 송이를 부탁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담은 장미를 가져다 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벨은 말했다. 상인은 도시로 떠났고 그의 배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실망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적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밤이 되면서 그는 커다란 성에 다다르게 되었고 성 안으로 들어가 밤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성 안은 매우 화려하고 융성했으며 상인은 넉넉하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받았다. 다음날 아침 돌아가기 전에 성의 정원을 거닐던 상인은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발견했다. 그는 벨을 위해 장미 한 송이를 따기로 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야수가 나타나 분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건만 너는 내 보물을 훔쳤구나. 이 죄로 너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상인은 두려움에 떨며 장미가 그의 딸 벨을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 야수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딸이 스스로 여기에 오면 너를 용서해주마. 그녀와 평생 이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상인은 울며 돌아왔고 이 사실을 벨과 언니들에게 밝혔다. 벨은 자신의 아버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성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벨은 야수의 성에 도착했고 야수는 그녀를 다정하게 맞이했다. 야수는 비록 외모는 무섭지만 벨에게는 항상 친절했다. 시간은 흘러 벨은 야수와 함께 지내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점점 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끌려갔다. 어느 날 벨은 매일 야수의 청혼을 거절했지만 야수의 선량함을 점점 더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야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회사에서 안락함을 느꼈다. 그러나 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와 언니들이 그리웠다. 야수에게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자 야수는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테니 일주일 안에 돌아와 달라고 했다. 벨은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곧 성의 평안함과 야수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벨은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언니들은 벨이 다행히 자신들 곁에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계략을 꾸몄다. 벨이 돌아왔을 때 야수는 병들어 누워 있었다. 벨은 그의 곁에서 울며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제발 돌아오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벨의 눈물이 야수의 몸에 떨어지자 마법이 풀리면서 야수는 잘생긴 왕자로 변했다. 왕자는 벨에게 자신이 사악한 마녀에 의해 저주를 받았으며 참된 사랑을 찾을 때까지 야수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 후 벨과 왕자는 행복하게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를 통해 벨은 외모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으며 이 동화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디에르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디에르의 마을은 전설적으로 유명한 피리 연주가인 장마리 페트라노가 살았던 곳으로 그의 훌륭한 연주가 마을 전체를 밝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장마리 페트라노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피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마치 음악 없어 광야처럼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피디에르는 오로지 페트라노의 피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지기를 꿈꿨습니다. 피디에르는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가난한 부모님에게는 좋은 악기를 사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조금 낡은 나무 조각을 주워 피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의 노력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PDL은 우연히 마을 외곽의 숲을 탐험하던 중 아주 낡은 기도소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PDL은 오래된 장마리 페트라노의 피리를 발견했습니다. PDL은 손을 들어 그것을 잡자마자 어떤 불가사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피리에 손가락을 대자 마치 스스로 연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PDL은 피리를 불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음을 내자마자 피리 소리는 숲의 나무들과 새들, 꽃들과 바람이 모두 하모니를 이루며 춤추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법 같아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PDL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피리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섰던 PDL은 조심스럽게 피리를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PDL을 주목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는 마치 장마리 페트라노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격에 차올라 PDL에게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PDL은 마을의 새로운 음악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광장에서 피리를 불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마을에 활기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프랑스 작은 마을의 따뜻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PDL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피리 소리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PDL은 꿈속에서 장마리 페트라노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페트라노는 그의 피리를 계속해서 연주해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PDL에게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피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PDL은 그 비밀을 품고 더욱더 열심히 연주를 했고 그의 피리 소리는 마을을 넘어 다른 여러 마을에게도 평온과 행복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PDL와 그의 피리는 프랑스 전역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피리를 듣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고 PDL의 이름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고 자란 작은 마을은 여전히 음악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남았습니다.